3년 정도 전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구마모토현의 어느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형적인 시골로 전교생 수가 100명도 안 되는 매우 작은 학교였다. 교토 토박이었던 나에게 규슈로 이사를 가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나를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요리를 잘 못하는 나를 위해 반찬을 가져다 준다거나 마을 잔치에 초대해주는 등 많은 배려를 받았다. 그 덕에 조금 불편하긴 해도 마음만큼은 도쿄보다 즐거웠었다. 부임한 지 2년 정도가 되자 시골 생활도 꽤 적응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없었지만 시골에선 그 나름대로의 즐거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시골 아이들의 경우 도시 아이들처럼 야구나 축구를 하기도 하고 비디오 게임도 즐겨 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산에서 놀곤 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나에게 산에서 노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 난 아이들끼리 산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주변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 도시에서만 살던 나에겐 이곳이 위험한지 아닌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그쪽은 위험해요. 헤엄은 여기서만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함께 산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학생들에게 배운 것 중 특히 놀라웠던 것은 낚시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대나무를 자르고 낚싯대를 만들었다. 시냇가에서의 낚시는 금세 나를 매료시켰다. 그 뒤로 난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 산기슭의 시냇가로 나가 낚싯줄을 늘어뜨렸다. 처음엔 미끼를 끼우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물고기를 낚는 맛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에게 낚시를 가르쳐준 학생들마저 놀랄 정도로 난 낚시에 빠져들었다. 낚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은어 같은 물고긴 민물고기 특유의 냄새도 없어서 정말 맛있었다. 어느새 여름도 반쯤 지나가고 추석이 막 지나갔을 무렵이었다. 난 평소처럼 시냇가에 나가 평소보다 상류로 올라갔다. 학생들은 왜인지 상류로 올라가는 것은 꺼리고 있었지만 그때 난 등산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시간 정도를 걸었을 때 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사이 어느새인가 안개가 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짙어서 팔꿈치 아래쪽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무렵엔 이미 해까지 기울고 있었다. 산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금방이었다. 산에 내리쬐던 햇빛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런데도 안개는 변함없이 짙게 끼어 있었다. 무리를 해서라도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섣불리 안개 속을 움직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규슈에는 곰 같은 큰 육식동물이 없으니 여기서 밤을 새더라도 짐승에게 습격당하진 않을 것 같았다. 다행히 난 장비를 제대로 챙겼기에 낚시 도구뿐 아니라 전기 랜턴도 있었다. 나는 산에서 하루를 보낼 각오를 하고 근처에서 마른 가지를 찾아 신문지에 불을 붙여 모닥불을 피웠다. 산에 갈 때 신문지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가르쳐준 학생들에게
정말 고마웠다. 모닥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브랜디를 꺼냈다. 산에 갈 때면 챙겨오는 나만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난 술이 강한 편은 아니기에 많이 마실 순 없지만 그 대신 그만큼 좋은 술을 마신다. 그때 마침 브랜디에 꽂혀서 잔뜩 모아두고 있을 때였다. 모닥불을 쬐면서 안개 속에서 그렇게 브랜디를 조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칼로리 밸런스를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비교적 부드러운 곳을 찾아 누웠다. 습기가 심하긴 했지만 젖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푹신한 부엽도 덕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았다. 눕자마자 잠이 몰려와 난 정신을 잃는 것처럼 잠에 빠져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난 갑자기 눈을 떴다. 모닥불 옆에 누군가 있었다. 내가 놀라서 일어나자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가지를 꺾어 불 안에 던졌다. 노인이었다. 나이는 70대 정도.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다. 삼배 옷을 입은 채로 놀란 나를 보며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내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자 노인은 가볍게 인사를 돌려주었다. 그리곤 또다시 가지를 꺾어 불에 던졌다. 어떻게 보더라도 현지 사람 같아 보였다. 유령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요괴 같지도 않았다. 제가 자는 동안 불을 살펴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노인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브랜디였다. 이거 술인데 한 잔 같이 하시겠어요? 노인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이상한 모습의 잔을 내밀었다. 잔이... 연꽃의 꽃잎이네요? 이걸 잔으로 쓰시는 거예요? 꽃잎을? 풍류가 넘치는 그 모습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분명 이 사람은 우아한 정취가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세련될 수가 없다. 난 그 커다란 연꽃의 꽃잎에 브랜디를 따랐다. 노인은 브랜디를 본 적이 없는 듯 매우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입에 맞으실진 모르겠지만 한잔 하세요. 여기. 노인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한 잔을 들이켰다. 가슴을 지나가는 뜨거움에 고개를 숙였다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건 정말 기뻐하는 것 같은 얼굴이어서 술을 권했던 나까지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에 드세요? 이게 외국에서 온 브랜디라는 술이에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품속에서 잔 하나를 더 꺼내서 나에게 주었다. 물론 연꽃의 꽃잎이었다. 밤이슬에 젖어 그런지 무척이나 부드러웠다. 노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의 잔에 브랜디를 따라주었다. 물론 나도 노인의 잔에 한 잔 더 따라드렸다. 우린 그렇게 건배를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연꽃잔에 따른 브랜디는 놀라울 정도로 달고 향기로웠다. 그렇게 나와 노인은 함께 술병이 비워지도록 신나게 술을 마셨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머리맡엔 물고기 몇 마리가 빗죽이 나뭇가지에 매여서 놓여 있었다. 게다가 내 손 안에는 잔으로 썼던 연꽃의 꽃잎이 남아 있었다. 담례로 놓고 가셨나 보네. 난 정말 우아한 사람을 만났다며 다시 한번 감탄했다.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틀 뒤, 난 방학인데도 학교에 나와 있던 학생들에게 그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놀라는 것이었다. 학생뿐 아니라 주변에서 풀을 뽑고 계시던 교장 선생님까지 내게 놀라 다가오셨다. 난 노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말은 없는 편이었지만 굉장히 상냥한 할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게다가 선물로 물고기를 받았다고 말이다. 아이들은 모두 놀라며 신기해했고 교장 선생님은 운이 정말 좋았다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내 등을 두드렸다. 다들 아시는, 아니, 혹시 유명하신 분이신가요, 그분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한 내 질문에 그 노인은 산신령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산신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데 노인부터 소녀, 가끔씩은 동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또 보통 다른 지방의 산신령들은 못생긴 여자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구마모토 현의 산신령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한다. 뭐 내가 만난 건 아쉽게도 미녀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상냥한 분이셨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노인을 만난 적은 없다. 단지 가끔 브랜디를 그곳에 두고 돌아가면 다음 날엔 반드시 없어져 있었다. 그리고 술의 담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신기하게도 물고기가 아주 잘 잡혔다. 난 지금 시코쿠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지만 그때 그 체험만은 잊을 수가 없다. 결혼을 한 지금의 아내에게 내가 산신령과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 당연히 내 아내는 내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며 웃었기 때문에 곧바로 증거를 보여주었다. 바로 연꽃으로 만든 술잔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꽃잎은 시들지 않고 지금도 촉촉하게 젖어 있다. 언젠가 다시 그 노인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싶다.